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개시의 법적 가능성.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 절차에서 기소, 수사, 재판 등 일체의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란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국헌문란이나 외국과의 공모에 의한 반역행위를 의미한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불소추 특권의 취지를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보장과 정무적 정치, 보복방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편으로 기본적 평등원칙과 책임원칙에 대한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즉 일반 국민은 범죄가 성립하면 언제든 기소될 수 있는 반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된 범죄만 기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수한 공직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라는 해석과 반대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에서 지나친 면책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한편 헌법에는 대통령의 탄핵제도 제65조와 탄핵 시 형벌 이외 불이익 부과 금지 제68조 규정이 있어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주로 재임 중 탄핵 절차로 묻고 퇴임 후에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해된다.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통적 견해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 단계의 형사 절차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론이 엇갈린다. 축소적 견해에 따르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문헌이 엄격히 기소로만 한정되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대통령이 선거일 이전에 이미 기소된 경우 그 기소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재판 절차 중단은 헌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므로 재개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포괄적 견해는 형사상의 소추가 기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임 중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헌법상 금지된 소추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견은 헌법 조항의 일반적 의도와 형사 절차의 체계에서 비롯된다. 많은 법조계 의견과 최근 사례 처리 경향으로 보면 헌법 제84조의 입법 취지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안정에 초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건의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재임 기간에는 중단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30년 4월에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유, 절차 진행 여부는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면서 별다른 해석 지침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학자들은 형사상 소추를 단순히 기소로만 보면 재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소수 견해로는 형사상의 소추가 기소를 마친 상태에서의 재판 절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 당선자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될 수 있고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축소 해석은 학계에서도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여러 연구에서는 축소적 해석이 헌법문헌 자체와 불소추 특권의 목표에 비추어 해소하기 어려운 모순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규정만으로는 재임 중 기소 재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202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은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건데 형사소송법 제306조 신설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달아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실제 재직 중인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임기 종료일까지 재판이 정지되고 그 기간에는 공판 등 실체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된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일치하여 재직기간 내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형사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문 명문화 이전에도 당사자 요청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판기일을 뒤로 미루는 형태로 사실상 중단된 사례가 있지만 이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단 헌법이 예외로 둔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걸리지 않으므로 해당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와 달리 현직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기소 재판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외환죄로 엮어 기소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무리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처럼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사건은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고 퇴임 후에 재개되는 구조다. 즉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중에는 기존에 기소된 형사재판을 재개할 수 없고 임기 종료 후에야 다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만일 임기 중에 검찰이나 법원이 재판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백히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 조항 자체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정지를 규정하는 이상 재판을 계속하면 절차법상의 위법이 되며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법무부도 국회 검토 의견에서 대통령 재임 전 범한 범죄라도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격요건 규정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수록 특권 남용과 권력 집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소추 특권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판례나 사례는 아직 미비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불소추 조항에 대한 직접적 판례를 남기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서 선거법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에 맡긴다고만 했을 뿐 이와 관련한 확정적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2025년 6월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첫 번째 실제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재판부는 헌법 조항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 선례로는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출마했으나 낙선 이후에야 재판이 이뤄진 점이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선거로 뽑힌 국가원수의 재직 중 기소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 모든 민형사소추와 증언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 제67조 하여 퇴임 후에야 재판이 재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상 명문화된 면책은 없으나 법무부는 재직 중 대통령 기소를 위헌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대법원 판례 트럼프 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등도 재직 중 대통령의 공식권한 수행 행위에 대해 사실상의 면책을 인정한다.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연방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 체포 등을 금지하여 사실상 보호하고 이탈리아는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헌법 법률 체계 하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유사 논란이 일었던 외국의 판례나 제도 역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면제하고 퇴임 후에는 정상적으로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향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 제84조 및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기소 이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도 재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 실무에 가까우며 입법 차원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여 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중 재판을 강행한다면 헌법 조항과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크고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향후 학계와 입법부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과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